오늘은 무엇을 공부할까요?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오늘 실감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 정의를 알면 수학이 보인다. 수학을 알면 정의가 보인다 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정의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요? 정의를 해석을 안 해버려요. 해석을 안 하는 순간 문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왜 이 수학이 나왔는지 알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수학의 의미를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여러분들은 문제의 형태를 딱 암기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푸는지만 여러분들은 암기하는 그런 수학이 돼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그 수학에 대한 재미와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망각하고 공부하는 그러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오면 해석을 하고 나서 그 정의의 해석에 의해서 그 성질이 나오겠죠. 그 성질을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그 성질이 나오면 또 뭘요? 공식을 우리는 유도해야 되겠죠. 성질을 유도하고 공식을 증명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노트를 펴시고 지금 펜을 잡으시고요. 저와 같이 써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칠판을 집중하시죠. 자, 그러면 로그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것은 고2와 고3의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잊어먹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자, 로그의 정의를 여러분에게 하나씩 같이 써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연습장이나 노트에다가 로그의 정의를 쓰세요. 썼나요? 자, 로그의 정의는, 로그의 정의가 뭔가요? 예,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라고 했습니다. 1이 아닐 때 임의 양수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임의 양수. 자, 무엇에 대하여? B에 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체가 분명히 나왔네요. 뭐가 나왔나요? A라고 하는 주체와 B라는 주체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뭐 할 때? 임의 모든 양수, 무엇에 대하여? B에 대하여. 그 다음에 AX라고 하는 것은 B를 만족한 실수는, 자, 만족한 실수라고 했어요. 실수는 라고 했는데 AX는 B, 뭐요? 주체가 A, B가 되기 때문에 A에 대한 B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냈네요. 이것을 만족한 실수는 오직 하나뿐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뿐이다? 오직 하나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을 했네요. 뭐가요? 실수가요. 왜 실수를 도입했을까요? 로그도 하나의 함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방정식인데 함수를 도입했다? 함수의 정의가 뭐라겠나요? 두 실수의 집합 xy에 있어서 x의 임의 원소가 y의 각원소에 대응할 때 함수 fx는 x에서 y로 함수라고 했으니까 두 실수를 도입했듯이 이 로그 함수도 실수의 범위 내에서 논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실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뿐일까요? 이제 우리는 마음에다가, 머릿속에다가 그 의심을 품고 이것을 해석을 해봐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요? AX는 B를 가지고요. AX는 B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방정식꼴이죠. 더 정확하니 뭔가요? 지수 방정식꼴이죠. 그러면 지수 방정식의 꼴을 어떻게 함수로
바로 유도해야 된다.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이래 했나요? 맞아요. AX라고 하는 것은 B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는 했다고요? 이 Y라고 하는 것이 생략이 됐다라고 항상 가르쳐 줬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Y라고 하는 것을 X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이것을 항상 넣으란 말이에요. 마음에 항상 넣으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면 Y라고 하는 것은 몇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나요? Y라고 하는 것은 AX라고 하는 것을 하나 하고 Y라고 하는 것은 B라고 하는 관계식이 두 개가 나올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Y는 AX라고 하는 지수 함수는 여러분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몇 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나요? 예, 알고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또 2학년 정도 되면 충분히 알 수 있죠.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렸었던가요? 예, 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렸죠. 맞습니다. 자, 그래프가 하나는 어떻게 우리는 됐어요? 단조 증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맞아요? 또 하나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단조 감소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서 뭐가 됐을 때 A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우리는 하고요? 단조 증가다. 단조 증가란 뜻이 뭐였나요? 대답을 하셔요. 여러분 항상 말을 내뱉어서 내 귀에 들리면 뭐요? 그것은 확신을 갖는 겁니다. 자기와의 대화죠. 공부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은 항상 자기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을 Y는 B라고 했으니까 B라고 하는 것이 뭐라겠나요? 맞아, 여기 있네요. 뭐 있었어요? 바로 임의 양수 무엇에 대하여? B에 대하여. 모든 양수 B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B를 한번 이렇게 그려봐요. 그려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 한 점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어허, 실수는 오직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네요. 맞아요. 여기도 단조 감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됐어요? 이렇게 우리는 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그 점이 우리는 뭐가 됐다고? 로그의 해가 되는 또는 지수 방정식의 해가 되는 그 점이라 이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만 나오니까 그렇게 정의해 준 거예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뭐 해줬다? 예측을 해줬다. 다시 여러분들은 항상 다시 한번 반복해봐. 이 그래프는 뭐라고 한다고? 단조 증가. 단조 증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X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도 증가하는 거. 그 다음 단조 감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고? X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축은 뭐가 됐어? 점점 감소돼 갔잖아요. 점점 적어졌잖아요. 이런 것들도 단조 감소라고 한다 하는 정의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Y는 AX는 B다라고 하는 것을 오직 하나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로그는 지수를 통해서 왔다. 또 로그는 왜 그녀가 공부를 했나요? 왜 공부를 했냐가 참학적인 그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자릿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 표현을 한다면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 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로그를 도입하인가. 누가? 네이피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로그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잖아요. 예? 자, 그렇게 우리는 했을 때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하나 해봅시다. 전체 이제 한번 하게 되면은 로그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했으니까 먼저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한다고요? 그래요. 여기에서 로그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로그라고 하는 성질을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지수와 로그와의 관계. 지수와 로그를 계속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정의를 했죠? AX라고 하는 것은 B라고 하는 이 관계를 로그로 고치면은 뭐라겠어요? X라고 하는 것은 로그의 몇이라겠어요? A의 B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A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고 밑이라고 이렇게 했고 이 B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진수라고 명명을 했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진수.
자, 이것을 그러니까 지수에서는 미시라고 했고, 이거 x를 뭐라고 했죠? 지수라고 했죠? 아, 진수는 지수의 형인가? 니은자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시다. 자,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항상요, 공부는 재미있는 것이지 딱딱한 것은 아니거든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다 보면 여러분들은 뭐가 보여? 수학이 보인다 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여러분 시간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접근하면 매일 한 문제씩만 수능을 적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시간에 30점 더 올 수 있고 60점 더 올릴 수 있고 20점 더 올릴 수 있고 마음대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루에 한 문제씩만 지금부터 맞춰낸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학습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로그의 성질이다 라고 했을 때 AX는 B다 라고 했으면 로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됐는데, 첫 번째 어떤 것이 나오는지 아세요?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했었죠. 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죠? 네? 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냐 이 말이에요. 또 설명해 드릴게요. 치수꼴로 설명해 드릴게요.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이라 한번 해보자고. 지수에서 밑이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눗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수에서 뭐가 됐어요? 2의 3-3이다. 빼기로 우리는 됐죠. 그럼 빼기가 됐으면 뭐가 됐어요? 2의 0승이 됐네요. 2의 0제곱이라고 하는 주체가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했을 때 여기서 2의 세제곱이라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눗셈은 무엇으로? 역수꼴로 고친다 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약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몇이죠? 1. 아하! 그러니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하고 연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그러면 A의 0제곱은 1이니까 여기에서 몇이라고? 1의 0제곱도 몇이고? 1이고 2의 0제곱도 몇이고? 1이고 우리는 100분의 1제곱도 100분의 1에 뭐가 됐어요? 0제곱도 몇이다고요? 1이다고요. 다 1이라는 수가 나와요. 단 여기에서 뭐가 아니고 A가 0은 아니다 라고 해줘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A의 0제곱은 아니 0의 0제곱은 뭘까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극한에서 나온답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요. 모든 수의 0제곱은 몇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1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무슨 관계로 고치자? 로그 관계로 고치자. 무슨 관계를? 지수 관계를. 이제 거꾸로 자기와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0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로그의 밑이 A가 됐고 1이다. 모든 수의 1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0이다 라고 하는 로그의 성질 하나가 탁 나왔네요. 그래서 다시 쓰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가지고 로그의 몇이라고 할 수 있어? 로그의 A의 1제곱은 뭐가 된다? 0이다. 자, 이것을 함수론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함수론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F에 여기서 몇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1이라고 하는 것은 0이다 라고 이렇게 딱 어느 문제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지수함수가 아니라 무슨 함수? 로그 함수에 관계되는 문제구나. 눈치를 채야 돼. 이 문구 하나만 나와도 F1은 0이다 라고 하는 문구가 딱 나오면 이건 로그 함수에 관계되는 문제구나. 로그에 관계되는 문제구나. 그걸 눈치를 채야 된다. 다시 모든 로그의 A의 1은 뭐라고? 0. 그리고 F1이 0이 나오면 무슨 함수? 로그 방정식, 로그 함수의 문제구나. 로그에 관계된 문제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함수는 억수로 많거든요. 왜 많아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굉장히 많잖아요. 그 함수가 어디에 관계되는 문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 내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뭐라겠어요? 성질을 알면 뭐가 보인다? 문제가 보인다. 정의를 알면 문제가 보인다. 맞아요. 계속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건가요? 바로 여러분들은 이 0과 1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수없이 강조를 했어요. 또 우리는 무엇을 하냐 그러면 여기서
A의 1제곱은 자, 그 자신을 아무리 해도 A 그 자신이 된다. 그렇게 말로 풀라니까요. 뭐 했어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그냥 설명을 했나요? 바로 0은 뭐 한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1은 뭐 한다? 있다. 존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1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고등학교 2학년도 그렇게 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을 무슨 관계로 고치자고? 바로 로그 관계로 고쳐봅시다.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나요? 로그의 몇이라고 했어요? A의 A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하, 밑과 진수가 같은 모두 다 몇이다? 1이다.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나요? F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여기서 A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1이다 라고 이렇게 또 나오면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나요? 아, 그것은 로그 함수에 관계되는 문제구나. 눈치를 채시라니까요. F1은 0이다 라고 하는 것도 F의 A라고 하는 것은 1이라고 하는 것도 다 로그 함수에 관계되는 문제예요. 봤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뭐라고 할 수 있어? 여기서 로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로그의 몇이라고 할 수 있고 10의 10이라고 하는 것은 1이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로그의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5의 5도 밑과 진수가 같으면 몇이다? 1이다. 당연하죠. 로그의 몇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2분의 1이라고 하고 여기서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했다. 이것은 1이다. 당연하죠. 밑과 진수가 같으면 몇이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했으니까. 하하, 이렇게 무엇을 이용해서, 성질을 이용해서, 지수와 로그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지수의 성질을 하나씩 하나씩 접근한답니다. 자, 이것은 지수에서 끌어들였어요. 지수에서 도입을 했답니다. 그러면 로그는 뭐가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지수가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셔야 됩니다, 이제. 자, 지금부터 이제 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냐 그러면 로그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요. 로그를 하나를 도입해 볼까요?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로그에 A의 X라고 하는 것을 M이라고 치환을 해 봅시다. 여러분, 수학에서의 치환법은 뭔지 아세요? 식이 복잡하면 치환한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그게 나와요. 자, 로그의 AX는 뭐라고 한다고? M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무슨 관계로 고치자고? 지수 관계로 고치자고. X라고 하는 것은 A에 뭐라고 할 수 있어? M제곱이다 라고 지수 관계로 다시 고쳤어요. 자, 지수 관계로 고쳤는데 여기가 뭐가 됐나요? 등호가 있나요? 등호라고 하는 것은 이퀄 관계예요. 이퀄 관계라고 한다면 뭐가 좌변과 우변이 어쩐다? 같다라고 하는 이 등식의 성질, 그것이 수학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서 좌변의 지수에다가 n을 곱하고 우변의 지수에다가 n을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숫자로 생각해도 되잖아. 얼른 숫자로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무엇으로 관계로 고쳐? mn의 관계로 그러니까 유도하게 되면 무슨 관계로 우리는 그러니까 만들어줘야 되겠어? 로그 관계로 만들어줘야 되지. 로그의 a의 x의 n제곱이다. 다시 이것을 m으로 치환했으니까 치환한 것을 다시 대입을 해야 되겠지. 치환한 것을 어쩐다고? 대입한다고. 그러면 n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이렇게 나가고 로그의 몇이라고 할 수 있고 a의 x라고 치환했으니까 n을 이렇게 하고 로그의 몇이라고 할 수 있고 a의 x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허허, 이것 봐라. 어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진수의 제곱근을 무슨 관계로 고쳤다? 배수 관계로 고칠 수 있다 없다?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보자면 쉬워. 로그에 뭐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 10의 2의 세제곱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튕겨나가 3이라고 하고 로그의 몇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10의 제곱이다 라고 해도 뭐 한다? 같다 라고 하는 로그의 성질이 있다고. 이것을 다시 또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바로 이 그녀가 공식을 이용해서 어떤 함수 관계로 또 유도를 해. 어떻게 유도를 하냐? f의 x의 n제곱은 무엇으로 고칠 수 있다? f의 x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성질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 현재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 함수론으로 3가지나 공부를 했어. 그랬잖아요.
뭐가 됐고 f의 1은 0이 됐고 그 다음 뭐가 됐고 f의 2라고 하는 것은 1이 됐고 그 다음 f의 x의 n제곱은 n배 배수 관계로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세 가지 성질을 공부를 했다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 있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로그 관계가 몇 개 있었어? 한 개 있었어. 그러면 또 확장을 해. 수없는 사고의 확장이 여러분 공부하는 과정이지 그냥 이렇게 많이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야. 뭐처럼? 눈덩이처럼. 여러분의 실력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여러분의 생각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여러분의 사고력도 눈덩이처럼 늘어나면 실력이 올라간다니까. 수학만 늘어나는 게 아니야.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줘. 자 이렇게 우리는 했을 때 로그에 우리는 A의 X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 M이라고 하고 로그에 몇이라고 할 수 있어? A의 Y라고 하는 것을 N이라고 한다고. 봐봐. 여기 한 가지 가지고만 했는데 이제는 몇 가지 가지고? 두 가지 가지고. 이제 또 하자고. 다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됐나요? X라고 하는 것은 몇이라고 했나요? A의 M제곱. 지수관계. 이것도 지수관계로 고치면 Y는 뭐가 됐나요? A의 N제곱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것이 두 개가 있으니까 뭐 해보고? 곱해보기도 하고 나눠보기도 하고. 그것이 지수 아니냐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x, y라고 하는 것은 곱하면 몇이지? a에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m 플러스 n이라고. 밑이 같으니까 지수에서는 뭐다? 닷셈이다. 빼기다 나누기다 그러면 뭐가 된다? 지수에서 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무엇으로 고쳐내냐 그러면 m 플러스 n의 관계식으로 고쳐내. 어떻게 고쳐내? 로그의 관계로. a라고 하는 것은 x, y라고 할 수 있었잖아. 치환했으니까 다시 뭐 한다고? 대입을 한다고. 이렇게 치환하면 대입을 하라고. 다시 원점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로그라고 하는 것은 몇이라고 할 수 있고 a의 x, y라고 했고 이거 m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으니까 로그의 a의 x n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으니까 로그의 a, y. 이야 보자. 여기서 뭐가 됐지? 진수에서 곱은 로그에서 무엇으로 고칠 수 있다? 합으로 고칠 수 있다? 하하 그러면 또 이제 우리 함수론으로 적용해. x, y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고칠 수 있고? fx 그 다음 플러스 뭐가 됐고? fy로 고칠 수 있네? 뭐 이 함수 이런 것이 딱 수식이 나오면 뭐라고 한다고? 로그 함수라니까. 로그에 관계되는 문제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린 네 가지 또 했어. 공식도 네 가지 했어. 이렇게 여러분들은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서 안 돼요. 수평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수직적으로 공부, 이 단원 이렇게 이 단원 이렇게 나누다 보면 공식이 너무 많아져서 머리가 복잡해져서 안 돼. 그리고 심지어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가르침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냥 가르치냐? 그냥 단순하게 가르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 다음 몇 번째? 다섯 번째. 로그의 성질. 그죠? 로그의 성질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또 우리는 뭐가 되고? 로그의 a의 x는 m이라고 치환하고 로그의 몇이라고 할 수 있어? a의 y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 치환하자? n이라 치환하자. 자 그랬을 때 이것의 관계를 또 무엇으로 고치다? x라고 하는 것은 a의 m제곱의 지수관계로 지수꼴로 고치자. 또 이것도 지수꼴로 y라고 하는 것은 고치면 몇이라고? a의 n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었어. 아까 치면은 뭐 했지? 이 전에는 뭐 했지? 곱했잖아. 그 다음에 뭐 했어? 이제 나눠봐. y분의 x로 나누면 나눗셈이니까 a의 뭐가 됐지? m-n. m-n의 관계로 우리는 고치게 되면 로그로 그냥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지수관계를. a의 y분의 x라고 이렇게 할 수 있네. 또 치환했으니까 뭐라 간다고? m을 여기다 대입하고 n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자 이 말이야. 대입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로그의 a의 y분의 x는 뭐라고 하고? 로그의 뭐라고 하고? a의 x 마이너스 로그의 몇이라고 한다고? a의 y다. 하하 몫은 뭐 한다고? 뺀다고. 곱은 뭐 했지? 더했지. 그것을 또 뭘 한다고? 함수관계로 고치자고. 어떤 식으로 함수관계로 고쳐? 이 부분을 그녀가 가지고 어떻게? f의 y분의 x라고 하는 것은 f의 x 마이너스 f
y가 되잖아. 이것이 이 꼴이 나오면 무슨 함수다? 로그 함수다. 자, 여러분 이제 성질을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유도했어요. 성질은 유도하고 공식은 뭐에? 증명해. 다시 한번 우리는 정리를 해. 이렇게 항상 자기 확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뭐가 됐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성질만 딱 써보자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어떤 성질을 우리는 써보면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F의 몇이라고 해서 1이라고 하는 것은 0이다 라고 하는 성질 하나 딱 나왔잖아. 두 번째 우리는 뭐라고 했어? FA라고 하는 것은 1이다 라고 하는 성질이 됐네.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로 하는 것은 뭐가 되냐? F의 X의 N제곱은 뭐가 됐어? N배 FX가 됐다라고 할 수 있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어? F의 XY라고 하는 것은 FX 플러스 FY라고 고분 덧셈으로 이렇게 고분 합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분 합으로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어? F의 Y분의 X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됐어? FX 마이너스 FY가 된다. 뭐예요? 목숨 차로. 얼마나 시험 문제 내기가 좋냐고요. 오지 선택형에서 다음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도 내고 또 이 각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내기가 얼마나 좋겠냐고. 뭐가 돼? 문제가 분석이 돼야 안 돼? 돼. 문제가 해석이 돼야 안 돼? 돼. 그러면 그냥 그 문제는 내가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성질도 하면서 함수도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그녀가 무엇을 하고 문제가 어떻게 그녀가 해석이 되는지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 자, 이제 이건 성질입니다. 무엇의 성질? 로그의 성질. 우리는 무엇을 공부했고 정의를 공부했고 그 다음 무엇을 공부했고 성질을 공부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무엇을 더 발전시키냐 그러면 로그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전시키는데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증명해야 된다는 사실 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섯 번째 하면서 미변환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 미변환 공식. 자,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밑을 뭐 한다는 말이야? 변환한다, 바꾼다 라고 하는 그 공식을 우리는 해보자고. 공식은 뭐 한다고? 증명한다고. 뭐 한다고? 증명. 앞으로 증명한다는 것을 P 프로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P